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노의사 시즌5 위고비 특집 2탄입니다. 네, 오늘은 위고비를 직접 맞아본 의사 그리고 처방도 하는 의사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언니네 피부과 진행하시는 우리 헬레나 언니 나오셨고요. 네, 차의과학대 가정의학과 김유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유현 교수님은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원회 간사도 맡고 계시고 명함 보니까요, 가치건강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비만 권익단체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다닥유현이라는 거는 유튜브 채널 이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닥유현, 다이어트 하는 닥터 맞습니다. 김유현.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닥터예요. ING.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그렇죠. 언제나. 왜냐면 끝은 사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지금도 위고비를 맡고 계십니까? 그렇죠. 맡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십니까? 물론이죠. 얼마 전에도 22kg를 워킹 한강 나이트. 22kg를 뺐다는 줄 알고. 아니. 아, 22kg는 아니고 그건 이따 나중에 네, 정확히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가정의학과 전문이시니까 네. 위고비 처방하는 건 당연한데 피부과에서는 왜 처방합니까? 저희 건선이나 화농성 한선염 같은 경우에는 비만할수록 더 질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토피 피부염, 건선, 그다음에 한화성 한선염할 때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갈 경우에는 위고비 처방해서 체중을 줄이면 약의 효과도 좋고 피부의 질환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뭐 가정의학과처럼 많이 처방은 못 나가더라도요, 가끔 처방을 내면 환자들이 두 질환이 다 모두 좋아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건강도 좋아지면서 피부도 너무 좋아지니까 주사를 이쪽에는 위고비, 저쪽에는 건선 주사 이렇게 맞죠. 네, 우리 피부과 교수님 레이저 받으셨네요. 그럼요. 피부과는 레이저죠. 여러분, 네. 참조하세요. 레이저하고 테이프 잘 붙이셔야 됩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위고비가 어떤 약인지 약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위고비는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살을 빼고 나면 줄어들어서 더 많이 먹게 하고 더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걔를 다시 넣어줬더니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고용량으로 점점 가봤더니 체중까지 감소되는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쪽으로 비만 치료제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시작을 했고, 싹센다에 이어서 이제 위고비는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원래 매일 맞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맞아도 되는 효과가 그리고 더 좋은 약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 GLP-1이라는 얘기 자꾸 들어봤는데 네. 그게 하여튼 결국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호르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비만 치료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제가 처방하는 환자들에게는 대사질환 치료제라고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 역시도 가정의학과 의사긴 하지만 건강검진센터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같이 있으신 분들에게 주로 처방을 합니다. 네, 위고비 맞아본 전문가로서 네. 또 언제부터 얼마 동안이나 지금 맡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오래 맞았어요. 지금 제가 작년 한 10월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댓글들이 위고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영상 보면서 비주얼적으로 이제 근데 사실 심지어 그 의사들조차도 뭐 심포지엄 이런 데 가서 그냥 그 외모만 보고 위고비 더 써야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흐름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사적인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0kg가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맞아서 한 10개월 됐는데 네. 10kg 네. 이상 빠졌다. 거의 근데 10kg쯤. 김현정 교수님은 얼마 동안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그 증거 영상이 언니네 피부과에 돌아다니고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비포 영상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맞은 거 알죠? 제가 그때 11월까지는 이제 뚱뚱한 상태로 있다가 12월부터 맞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맞고 있고요. 몇 킬로를 뺐냐? 18. 예. 18 찍었습니다. 18kg. 네. 오. 근데 제 인생에 지금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 인생의 다이어트 인생이라 제 옷장엔 44부터 77까지 모든 옷이 다 있어요.
공감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둘 다 남겨놓는 거죠. 공감합니다. 드디어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네. 아, 이 집에도 44부터 77까지 다 있습니까? 그 정도가 있는 게 제가 일단 체중을 가장 많이 뺐을 때는 진짜 거의 운동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60kg 후반대 그때 갔을 때 그 굉장히 사사는 아닌 것 같아요. 5호 정도? 5호 정도 입었었고 그 사실 또 제 문제가 전 제가 아무것도 안 할 때 편안한 체중은 100kg거든요. 100kg예요. 그래서 100kg에서부터 내려가려고 하면은 1일자리 숫자 바뀌는 걸로는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다가 10kg가 넘어가야지만 좀 달라졌나 뭐가? 이 정도로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우 다양하게 옷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헬레나님은 뭐 부작용 고생한 거 없습니까? 술에 약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약간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 뭐- 덜 먹으면 되죠. 근데 이제 평소인 줄 알고 마시다 그 다음날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술 마시고 이렇게 혼자 후회하면서 내가 인간도 아니다 다시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를 반복할 수 있는 면서 술이 줄었어요. 아니 근데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거지. 아니요, 욕구는 항상 있어요. 이게 항상 오해하시는데요. 네. 위고비를 맞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예쁜 것들이요.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요만큼 먹고 김밥 2알 먹고 어머 배불러 이러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역시 저도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다들 식욕이 왜 계속 있냐고 자기 식욕 있어서 계속 똑같아서 안 빠졌을 거다고 해서 인바디 보면 2kg, 3kg 빠져 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술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숙취가 진짜 그 죽을 숙취 것 힘들어요. 같아요. 지난번에 다른 전문가들 본인이 처방만 하는 전문가들 왔을 때는 식욕 자체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포만감이 빨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 한 그 김밥을 정말 그 TV에 나오는 소식자들 있잖아요. 막 한 알 먹고 배불러요, 2알 먹고 배불러요. 그럼 왜 저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식욕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밥이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요. 근데 쬐끔만 먹고 어머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맞습니다. 그 숙취가 심해지는 것도 위고비 때문이에요? 이게 대사가 느려지다 보니까 알코올 대사도 느려지니까 숙취가 있어 그 다음날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예전 같으면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그러면 자제를 하고 3분의 2병만 마시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게다가 이게 위고비가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이 리플럭스 그러니까 위식도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술까지 걔가 더해지니까 저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두 분의 전문가한테 위고비의 제일 큰 부작용이 뭐냐 그랬더니 두 분 다 지금 숙취가 제일 큰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다른 말씀하고 거는 계시네요. 네. 부작용이라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서 양이 많은 걸 시킬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미국에는 위고비 식단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아 미국에는 미국에는 하도 위고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먹는 식단이 있다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일 좋아하는 데가 뷔페였어요. 원 없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약간 그 예쁜 것들처럼 음식이 쬐끔쬐끔 예쁘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은 지난번에와 얘기가 조금 달랐던 이유가 사실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도 약의 효과가 느껴지는 정도가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가체중 정도 이런 상태에서 썼으면 진짜 뭐 식욕이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비만 환자들에게서 식욕이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뭐 예전에 쓰이던 뭐 이상한 약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비만 치료제들도. 근데 덜 먹게 해준다. 좀 전에 그 삭센다에 비하면 되게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삭센다도 많이 경험해 보셨다고 해요? 일단은 다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아시겠지만 이런 신약이 나오면 또 해봐야죠.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삭센다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그때도 이제 정확히 몇 킬로까지 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아마 한 15kg 정도 뺐다가 중단했다가 큐시미아로 하면서 나머지 좀 한 10kg를 또 빼고 뭐 이랬던 것 같고요. 사실 중간에 중단하게 됐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실제로 왜냐면 제가 딴짓 하느라고 의사로 일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위고비 약값을 벌기 위해서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지는 않아요. 아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니지는 않습니다. 요즘 저도 제 친구들 만나보면 의사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막 간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약은 없었어요. 네. 의사들이 너도? 추천하는. 너도? 이러고 눈빛으로 다 그냥 위고비 맞았니? 응, 이거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던데 주변에서 느끼시죠? 다들 맞고 있습니까? 많아요. 여자 의사들 중에 되게 많고요. 저희 피부과 학회를 가봐도 저분 맞았구나. 가 보여지고 여자 의사를 가도 저 언니가 맞았다거나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론적으로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아토피 환자들은 인터루킨 4랑 13이 너무 많아서 아토피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물학적 제재로 억제해 주니까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저는 유전적으로 글루카곤 따위가 없나 봐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생물학적 제재인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가 들어오니까 정말 이게 잘 보충해줬던 내가 유전적으로 없던 것을 보충해줘서 좋아진다라는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 맞았을 때 아까 싹센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44부터 77까지 여자인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싹센다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24시간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한 14시간쯤 가요. 근데 문제는 싹센다를 먹는 사람들이 보통 뭐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뭐 밤까지 가는데 저희는 출근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막 늦으면 7시 반에 배가 고파요. 근데 그 시간에 폭식을 하게 돼서 싹센다를 결국은 제가 이겨버렸는데 위고비는 이게 롱텀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폭식할 시간들을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이 빠졌던 그런 약이었던 싹센다는 이겼는데 지금 위고비한테는 졌어요. 지고 있군요. 네. 네. 근데 주변에 위고비를 이겨낸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충분히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 상담을 하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을 리가 없는데 그 사이 뭐였지?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위고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아서 2달 전에 중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피 검사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했었고 왜냐면 혈당 좋아졌지, 간 수치 높아졌던 거 좋아졌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다 좋아졌지. 아니다, 본인 진짜 효과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보통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도 저도 1.0까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저는 그냥 길게 봤어요. 그리고 초반에 어차피 무리해봐야 지쳐요. 저는 초반에는 그냥 약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했고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점점 더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꾸준히 계속 체중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고 한두 달 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빠르게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 1.7로 시작하고 막 이런 경우도 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무섭게 그렇게 해서 진짜로 효과가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 맞는가가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고민이고,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사실 제가 이런 걸 알지 못했다면은 사실 3개월을 효과 없는 상태에서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도 중단했을 것 같아요.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4단계, 5단계 가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5단계를 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 위고비 맞아본 사람들 간증 모임은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과학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으니까 위고비가 효과가 결국 2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체중이 빠진다. 그 다음에 다른 대사 관련 지표들이 다 좋아진다. 네. 근데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셨던 2가지 맥락에서 각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사실 20%라는 체중 감소는 거의 예전에는 비만 대사 수술 정도는 해야지만 나타나는 효과였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가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체중과 좀 독립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면서 당이나 뭐 콜레스테롤 좋아지겠지, 이것도 이건데 동맥경화,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 사람의 재발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까지 나타나서 이제는 마치 저희가 예를 들어
원래 혈압약인데 콩팥약이라고도 생각하고 당뇨병약인데 심장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약은 비만 치료제이자 심혈관계 치료제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지난번에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교수님 나오셨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거 먹는 약으로 나와서 소용량으로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매일 먹는 게 비타민처럼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거 뭐 간증은 아니지만 맞고 한 3개월 있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논문 결과에 뭐 셀렉트 연구 이런 거에 뭐 심혈관계 질환이 뭐 20%가 감소하고 다음에 뭐 대사증후군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피 피를 뽑아봤어요? 네. 와, 제 인생에 이렇게 깨끗한 피는 처음 봤어요. 오. 맑은 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스타틴도 먹고 있었고요. 다음에 뭐 저희 예전에 시술 받은 것 때문에 고혈압 약도 먹고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을 먹긴 하는데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 숫자 옆에 붙어있던 H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빨간 글씨가 없어요. 빨간 글씨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깨끗해요. TG 45로 봤어요. 오. 그래서 피 검사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도 본인 피 뽑아가지고 효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아직 H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도 그렇게 대사적인 문제는 없었어서. 원래도?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방하는 환자들 체중 감량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도 3개월 뒤 피 검사 결과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원래 제가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저도 비만 치료를 메인으로 하기는 않기 때문에 당뇨병 약을 늘려야 되거나 스타틴을 안 하다가 시작을 해야 되면은 그 중에서 다른 대사적인 문제들이 연관이 돼 있고 비만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을 때 한번 상의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데 진짜 저처럼 3개월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피 검사는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혈액 검사 결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도 줄어든다는 연구도 최근에 맞습니다. 지난달인가에 나왔던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발표된 그 스티어 연구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핫한 약제가 이제 마운자로와 위고비인데 마운자로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연구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개선 관련해선 위고비가 조금 더 효과적인 연구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장 쪽에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뭐 다른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위고비로 유지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내쉬라고 불렀던 거가 요새는 메쉬라고 지방간? 이름을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네. 메쉬 치료 적응증도 FDA에서 승인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적응증 발표 포함됩니까? 곧 포함이 될 텐데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급여가 되면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느냐가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실제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근거들이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인자가 높거나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비만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심혈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되는 만큼 혈관이 좋아지면 다른 약제랑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체중이 감소되는 거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약제들보다는 좀 다른 약제들은 많이 처방하진 않았었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 뭐 다른 큐시아미아나 콘트라바 이런 거에 비해서 환자들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살이 충분히 빠져야지 대사 질환이 좋아지는데 이 약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대사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느라 살은 좀 덜 빠질지언정 살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좀 라포를 쌓아가면서 끌어나가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약간 다른 애들이랑 방향성이 달라서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 감소가 없으면 효과가 없네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체중 감소가 좀 천천히 나타나더라도 네, 피 검사 결과가 좋아지는 거를 보고 맞아요. 이게 약이 듣긴 듣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한국인 관련 임상 결과들도 있습니까? 한국인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BMI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외국에 가면 정말 이만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체중이 아까 말한 드라마틱하게 뭐 20% 빠지고 25%가 빠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마른 당뇨, 마른 비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수치가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게요. 주변의 교수님들 중에도 보면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쪘는데 위고비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스타틴도 먹어야 돼, 고혈압 약도 먹어야 돼, 모두 뭐 다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 말고 난 주사 하나를 맞아서 대사 질환 지표들을 다 개선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작년에 재작년인가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미국에서 위고비를 열심히 맞게 되면 어떤 신장 투석을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대사질환이라는 게 단순하게 체중만이 아니라 체중, 대사질환 지표, 혈관이 머리에 있는 혈관도 있고 심장에 있는 혈관도 있고 콩팥에 있는 혈관도 있는데 그 콩팥에 가는 혈관들을 잘 보호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드는 그 의료 비용 중에 하나가 투석 비용이래요. 근데 걔를 뭐 3조 정도 낮출 수 있다라는 논문을 보고 솔직히 저는 그 논문 보고 이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혈압이 높으셨고 혈압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시고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약간 그 공포가 있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이 대사증후군이 조절이 안 된다면 아버지처럼 투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피부과 의사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술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신장내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턴 때 돌아가셔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공포가 이 주사를 맞으면서 아, 난 투석까지는 안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시퀀셜하게 좋아지는 효과들은 한국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마 딴 나라보다는 체중 플러스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도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고비를 이 GLP-1을 그냥 수돗물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막 심장 질환, 뭐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까지 다 뭐 좋아지고 이러면 개발자는 노벨상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스타틴이 약간 그랬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50대 넘은 의사들 중에 뭐 TG가 높고 HDL이 뭐 낮고 LDL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조금만 올라가는 기미가 있으면 선생님들은 오메가3 안 먹고 의사들은 그냥 스타틴을 알약처럼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유 이게 뭐 나머지는 다 좋아질 거야 먹는 것처럼 위고비도 약간 그렇게 모든 대사증후군과 약간 사기 같지만 불로장생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빨리 효과 보겠다고 처음부터 센 용량 맞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만일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빨리 빼면 간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지방 간염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사실 저는 그렇게 할 분은 처방을 안 해줘요, 제가.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용량을 증량하는 동안은 저를 4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되고 그리고 피 검사도 3개월 뒤에 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은 기본이고 한 1년 이상 쓸 생각 아니면은 안 주겠다 그래요. 크게 의미가 없다. 한 달 굶을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조금 길게 보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실제로 초반에 1, 2, 3단계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저는 운동 얘기도 안 해요. 식단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차근차근 시작할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3단계 정도 이제 가서 좀 몸 살짝 가벼워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운동하시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게다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인데 그렇게 시작해버렸다가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랑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의사가 처방한 용량을 지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쵸. 그 위고비와 관련해서 가장 슬픈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체중이 빠져도 끊으면 다시 돌아온 근데 이게 저는 슬프다라는 반응 자체가 그리고 놀랍다는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게 혈압약 끊으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그렇네. 네, 이게 당뇨병약으로 처음에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우리 불로장생의 약 있잖아요. 메폴민, 스타틴, 고혈압 거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GLP.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GLP라는 약을 가지고 불로장생을 꿈꾼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평생 맞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찌르려 귀찮으니까 맞아요. 혹시 이걸 2주에 한 번 찌르면 안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저는 평생 맞을 거예요. 네. 아니, 먹는 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아니요. 그래도 그쵸. 주사가 좋아요. 그래요? 왜냐면 먹는 약은 게을러서 자꾸만 까먹는데
주사는 한 번 찔러 놓으면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약이 뭐 아토피 건선약 중에 매일 먹는 약이 있고 찌르는 약이 있으면 찌르는 약을 또 이제 추천하고 특히 건선 같은 경우는 3개월 한 번씩 찌르거든요. 환자들이 자,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이 있고요. 2달에 한 번 맞는 약이 있고요. 석 달에 한 번 맞는 약이 있어요. 어차피 평생 맞는 주사인데 어떻게 할래요? 석 달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아토피 약들도 계속 저희는 석 달 만에 맞아도 돼요. 절대 안 맞아도 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더 롱텀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더 대박인 거죠. 근데 위고비 맞는다고 식단 조절이나 운동 같은 거는 아예 안 해버리면 그러면 위고비 효과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덜하죠. 무조건 덜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름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체중이랑 비만, 그것도 고도비만은 좀 많이 다른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보통 다들 뭐라도 해봤어요. 많이 해봤던 분도 저도 뺀 체중을 합쳐도 100kg 넘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엄청 꾸준히 잘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실패를 그동안 경험해왔고, 그동안은 사실 제가 의지가 약하고 제가 게을러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내 생리학적인 변화가 몸에서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서 저의 100kg라고 하는 저의 체중을 가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로 제 환자분께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 말씀드리면 자기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저보다 잘 빠지고 있어요. 그분은 잘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또 하는 말이, 비만 치료제는 살을 빼주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을 빼기 시작하면 저희가 입이 터지잖아요. 그거를 좀 줄여줘서 내가 처음 결심했을 때 정도로만 꾸준히 힘들게, 그래서 딱 처음 결심했을 때는 의지도 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10kg가 빠져도, 저 지금도 되게 원래 컨디션 막 나쁘고 그렇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계속 운동하고 있고 막 오히려 몸 가벼워지니까 운동이 더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만인 사람은 다 게으르고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도 편견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가장 큰 편견이죠. 네.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가 피부가 되게 막 안 좋고 막 관리가 안 돼 있으면 환자들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인 환자가 선생님 보러 왔는데 딱 보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면 오히려 그냥 저분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하겠구나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은 자기도 비만인데 저 말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더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후자는 저한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말하는 분들은 다 오히려 네가 내 마음을 알겠구나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거보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의사 활동 외에도 워낙에 비만인 관련 활동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한 2013년도부터 비만 자조 모임 그냥 제 돈으로 그냥 그 알코올 어나니머스 그거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진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절대로 빠르게 얘기를 꺼내지 않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그들이 얘기를 꺼내기를, 그러니까 나한테 비만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기를, 아니면은 진짜로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경우만 조심스럽게 꺼내고, 그거 역시도 이걸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이 사실은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한 핫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멤버십 하시는 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래 서 있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허리가 진짜 내가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그 의사가 살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들이 문제가 다 맞대요. 의사가 맞는 말 했는데 그럴까? 막 이러면서 네가 그냥 체중이 콤플렉스니까 그런 거지 의사가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사실 단골만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도 싹센다 위고비 이런 거 잘 쓰면 진짜 잘 쓰세요. 왜냐면은 이게 체중이 감량되면 좋아지는 질환은 맞거든요. 근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갑자기 체중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거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사실은 이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갔으면 단골이 생기는 건데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 정형외과나 뭐 재활의학과나 타과 의사들도 잘해요. 뭐 무릎 잘하는 아프고 분들은. 허리 아프고 맞아요. 솔직히 체중 빠지면 좋아지는 병은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 병 보시는 분들도 대놓고 그냥 살 빼세요 하지 말고 차라리 몇 위고비를 처방을 유도하거나 그쵸. 네.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 말고 첫 진료 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라뽀가 생겨야지 되는 부분이라 아픈 거 먼저 돌봐주고 나면 내가 아팠던 거 해결해주는 의사는 신이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사실 이제부터 다시 안 아프려면 요런 약도 있다. 이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부과에서도 위고비 이런 걸 굉장히 잘 쓰시는 이유가 설명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의사 환자 관계를 워낙 자연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 피부과에서 이 체중 감량하고 되게 관련 있는 특별한 질환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건선이에요. 건선도 체중 빠지면 건선- 무조건 좋아집니까? 건선이 가장 그 환자들이 만성 대사성 질환이 되게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되게 높다라는 보고가 20년 전부터 논문이 나와 있어서요. 건선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권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막 이렇게 가슴에 이제 보는데 환자들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냥 그 산 증인이잖아요. 환자가 보통 2-3달에 한 번 오는데 3달 전에 선생님은 이랬는데 점점 이렇게 조그매지고 있는데 맨 처음엔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교수님께서 왜요? 어떻게 뺐어요? 네, 비법을 알려줄까요? 그랬더니 뭐 운동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은 찔렀어요. 뭐를요? 위고비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들도 솔직히 그 허리 환자도 그랬을 거고 다른 환자도 그랬을 건데 체중이 감량이 되면 건선이 좋아지고 체중이 감량이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고 체중이 감량이 되면 화농성 한선염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비싼 걸 써야 되는 환자들이 알아요. 환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놓고 어머 너 살 때문에 이렇게 말하진 않고 우선은 제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근데 피검사를 또 같이 해줘요. 제가 피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봤더니 중성지방도 높아 있고 우리 논문에 의하면 건선이 이 질환이 있을 때 2개가 다 겹치게 되면 나빠지니까 우리 건선을 치료하면서 유고비로 살도 좀 빨리 빼면 운동하기가 좋아지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마라톤을 하시는 되게 건강한 67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건선 명이신데 그 방에 들어가면 환자를 데려다 놓고 뛰라고 그러세요. 밥도 먹지 말고 뛰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제 방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주사 맞으라. 주사를 맞으세요. 그래요. 제가 갑자기 건선 환자가 늘더라고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솔직히 뭐 그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뚱순이들은 네. 뛰라는 의사보다는 네, 주사가 주사 낫고 맞자는 의사를 왜냐하면 줄여야 뛰거든요. 맞아요. 무릎이 나가요. 우리는. 맞아요. 네. 저 이제 제일 마라톤 자체로 길게 했던 거는 16km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생활치유지도사 자격증도 땄고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도 다 따고 근데도 서서히 늘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엄청 했는데도 근데 중요하게 그러다 다쳐요. 체중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가고 운동을 또 못하게 됐더니 또 살이 찌고 이 악순환이 고리가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제가 이건 저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인터뷰했던 캐나다의 션 와튼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한 말이 그 비만 환자들 교육하거나 비만에 대해서 교육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은 비만이 얼마나 많은 전신의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알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알아요. 몰라서 안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 없다. 이거 좀 치워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에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금연 교육할 때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하는 거랑 알죠. 비슷한 거죠. 그쵸, 우리가 그쵸, 뭐 그쵸. 몰라서 안 몸에 끊나? 좋은 줄 알고 피우나?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 이게 저희 진료실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 5월에 SID라고 미국 피부과 학회를 갔는데 포스터가 뭐 1000개 넘게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한 건선,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한선염 조금 더 가서 여드름
위고비를 썼더니 그 질환이 좋아졌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단순히 위고비를 그냥 이렇게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피부 질환에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저희 환자들 중에도 제가 이제 세종에서 있을 때 많이 처방을 드렸고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세종 떠날 때 되게 막 아쉬워했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처방 주는 의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고비는 비싸기는 한데 그들한테 칭찬받은 게 제가 얼마나 PT 선생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그동안 갖다 준 PT 돈이면 난 체육관 한 세웠어요. 근데 위고비는 오롯이 내 몸에 남아있는 돈이다 생각하니까 좀 덜 아깝다라는 환자한테 설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환자가 식단도 가능한 게요. 아까 식단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식단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많이 먹겠어요? 좋은 음식을 그만큼 먹겠어요? 라는 관점에서 식단을 가니까 소위 말해 탄단지를 다 골고루 먹고 그 프랑스 여자는 초콜릿을 먹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책이 있었어요. 그 초콜릿 하나를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게 분명히 생긴 거고 운동은 제가 필라테스에다가 또 돈을 맨날 갖다 줘요. 네, 필라테스 돈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라테스는 1대1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잔머리를 굴려서 4대1을 하면 저쪽 구석에 앉아서 선생님 다리 올리라 그러면 잠깐 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한테 가서 운동하고 식단을 하면서 이 돈을 쓰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아는 술꾼 형님 한 분은 술을 더 먹기 위해서 아침마다 수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술꾼에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제가 친한 박사님들도 뭐 마라톤 뛰고 있는데 왜 하냐? 이거 끝나고 술 마시려고 한다. 목표가 명확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 위고비 자기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한약에 자기가 그동안 들였던 돈을 생각하면 안 비싸던데요? 라고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그 선배 언니 의사님께서 위고비를 맞으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 요새 간병비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쵸. 네, 위고비 한 바이올이면 나중에 그 간병비를 아낄 수 있어라는데 갑자기 다 설득이 되면서 너도 나도 찌르기 시작했었어요. 참 여러 가지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하고 자 비교를 하고 있군요. 네. 그 비만인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저 커뮤니티에서도 이 위고비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회자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많이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약간 아무래도 제가 차라리 그냥 의사가 아니었으면 더 편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그 회원분들이 그렇게까지 활성화 많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다가 그리고 익명으로 모임을 하다가 약간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물론 위고비는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위고비를 처방도 하고 맞기도 하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위고비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두 분 각각 비만 환자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생각보다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게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고 자주 하면서 체중도 많이 빼보셨던 분들이 살을 결국에는 다시 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왔다는 이유로 본인을 실패자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근데 그걸 유지하기에는 내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본인의 노력이 충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으로 명의 필요보다는 일단은 가정의학과는 저는 명의보다 가까운 의사와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계시는 주치의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레나님. 위고비를 맞을 때 이제 환자들이 저희 피부과 의사한테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우선은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탈모가 생길 거다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속도를 빨리 가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가면서 비타민 B5라든지 아니면 케라틴이 있는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엘크라네드라든지 뭐 네오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좀 발라서 같이 보충해 주는 방법이 급격한 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살을 다 빼고 나면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처졌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뺐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얼굴이 처지는 거를 대비해서 일부러 천천히 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2달에 막 나 몸무게 10%를 뺄 거야 15% 빼면 무조건 피부는 처지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지속력도 있지만 피부 탄력과 콜라겐이 갑자기 이렇게 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2달에 한 2주에 500g 정도. 네, 저도 2주에 딱 그 500g 정도 되면 탄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고비를 맞은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묘하게 여지껏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위고비는 왠지 모르게 더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게 대사가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랑 그다음에 씨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지선의 활동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지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톤이 밝아지는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탈모와 피부가 꺼질까 봐 걱정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단백질을 잘 챙기면서 간다 그러면 위고비를 건강하게 맞을 수 있고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정말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했습니다. 제발 이거 수돗물에다 풀어주세요. 2주에 500g. 결국 뭐 한 달에 1kg 정도. 맞아요. 1, 2kg 저도 그 정도 딱 1년이면은 좋습니다. 10kg 넘게 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지난 방송에서는 내분비내과나 심장내과 교수님한테 처방받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해 보니까 가정의학과 제일 좋고 피부과에 가서 처방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왜냐하면 같다는 이제 혹시라도 생각이. 처지면 땡겨주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땡기는 기계가 좋지는 않지만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도 선생님들 중에도 실제 이거 들어왔을 때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맞아봤어요. 그래서 맞아보고 이게 뭐 매식거린다는 둥, 애가 가진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나서 환자랑 얘기하는 거랑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해보고 나면 뭐 어떤 느낌이다, 뭐 살 얼마나 빠졌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치료실에 딱 왔을 때 어머 이래요. 맞아요. 그럼 됐어요. 네, 김희원 교수님, 김현정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